여러분은 동계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치열한 순위 다툼을 하는 쇼트트랙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한국이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종목이 쇼트트랙이니까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금메달이 무려 24개나 됩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된 종목 쇼트트랙. 오늘은 쇼트트랙 최고 스타이자 전설의 길을 걷는 선수를 모셨습니다. 그럼 스포츠야 바로 출발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이자 여제로 불리는 최민정 선수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최민정입니다. 최민정 선수 보면은 과거에 선수 시절 홍명보 감독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언제나 포커페이스 유지하시잖아요. 인터뷰 때도 보면은 정말 필요한 말만 군더더기 없이 딱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냥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싹 다 털어내 주실 거죠? 네. 이런 자리는 또 오랜만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 포커페이스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웃으시는데요. 네, 맞네요. 네. 사실 제가 되게 이렇게 잘 웃고 밝은 성격인데요. 중계 화면에 나오는 거는 좀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는 네. 다들 좀 잘 안 웃는다고 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오해를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축하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한국 쇼트트랙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그 선발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으로 또 올림픽 개인전에 출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선발전 때 또 아낌없이 응원을 해준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동생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 선수가 언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요? 제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이제 동생은 저희 집 애완견인 옹심이라고 아. 푸들이에요. 강아지. 네. 이제 제가 뭐 힘들거나 이제 시합 앞둘 때는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옹심이 덕이 좀 컸다.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몇 프로 정도? 한 30-40%? 아, 되게 크네요. 굉장히 큰데요. 어. 야. 네. 최민정 선수는 10대 때 17, 16살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를 시작해서 벌써 7, 8년째 국가대표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자리가 아까 뭐 당연하게 선발됐다고 하는데 많이 이제 익숙하죠? 뭐 대표팀 생활 자체는 좀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매년 들어가도 익숙하지 않고 그 무게감이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올림픽 대표 선발 되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히 갖고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혹시 선발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들었을까요?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실은 선발전 출전 경험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 내로 입상을 하게 되면은 자동 선발의 기회가 좀 있었어서 제가 그 기회를 받아서 선발전을 많이 안 탔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면서 선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대회랑 국내 대회랑은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스포츠 선수들도 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훈련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훈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디에 좀 초점 맞추고 이번 대회 좀 준비하셨나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도 조금 있었어서 이제 치료나 재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속팀 훈련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팀 선수들이랑 호흡 맞추면서
훈련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는데 심석희 선수하고 종합점수 동률을 이뤘다가 2차 대회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동률을 이루고도 좀 2위로 밀려났어요. 국가대표 선발되긴 했지만 그래도 등수가 어떻게 1, 2, 2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지는 않으셨어요? 우선은 뭐 일단 시합 준비할 때 목표 자체가 올림픽 개인전만 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어서 일단 그런 목표는 달성을 해서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심석희 선수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저보다 더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했고 경험도 많은 선수니까 같이 훈련하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서로 뭐 도와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1, 2, 3위 선발전 순위가 나중에 혹시 뭐 어떤 뭐 이익이 돌아온다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올림픽 전에 월드컵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종목 선정을 이렇게 순위대로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심석희 선수 그리고 저 그다음에 김지우 선수 순서대로 종목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최민정 선수 비롯해서 어떤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누가 됐나요? 이번에 이제 1등으로 선발된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선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다음으로 선발된 김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이 첫 출전인데 네. 그 전에도 계속 그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네. 쇼트트랙은 아무래도 계주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팀원들 간의 그 호흡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호흡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계주 멤버로 선발된 이유빈, 김아랑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 때도 호흡을 맞췄어가지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 평창 때 경험을 잘 살려서 호흡을 맞추다 보면은 좋은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네요. 이제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평창 때는 1,500m 그리고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2관왕에 올랐잖아요. 이번엔 혹시 500m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500m라는 종목 자체가 좀 1500m랑은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네. 준비하는 방식이나 이제 경기 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500m 하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금메달 많이 따왔지만 500m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남녀 통틀어서는 최지훈 선수가 릴레이 한메리 대회 때 딴 게 유일한데 그래서 최민정 선수가 이번에 베이징 때 한번 그걸 따줬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이제 뭐 부담이라고는 뭐 생각은 이제 안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봤던 모습들로 이제 기대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게 저도 잘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잘하고 또 최민정 선수도 워낙 두각을 보이고 하니까 기대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선수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부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수가 시합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요. 뭐 부담보다는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하려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내년 2월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앞으로 좀 일정이랄까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대표팀 소집을 아직 안 한 상태여가지고 소속팀에서 이제 개인 훈련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이랑 8월부터는 이제 여름에 체력 훈련을 좀 잘 해놔야지 시즌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9월, 10월 돼서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를 하면서 시합 출전할 준비를 좀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봄에서 가을, 겨울 시즌 끝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동계 훈련이라고 해서 좀 그래서 좀 시원하게 네. 좀 차갑게 하겠지만 하는데 동계 종목들은 여름에 하다 보니까 정말 땀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좀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체질이어가지고 여름에 밖에서 지성을 할 때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이겨내야 되니까는 그냥 내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많이 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위는 좀 덜 타시는 편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또 그래요? 인상장 가면 또 겨울에 춥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최민정 선수가 그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쇼트트랙 여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2014-15 시즌부터 시니어 무대에 나섰는데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 2개, 세계 선수권 금메달 14개, 4대륙 선수권 금메달 6개,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뭐 이외에도 은메달, 동메달까지 하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기록인데 이 정도면 뭐 스스로도 쇼트트랙 여제 될 만하다.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 그런 생각은 아마 전혀 안 들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그렇게 성적에 대한 거를 제가 뭐 메달 이만큼 땄던 선수다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또는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좀만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났을 텐데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성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가분한 마음이 드네요. 네, 말씀드린 금메달 개수가 24개예요. 제가 다 세봤더니 큰 금메달이. 근데 지금 나이가 24살밖에 안 네. 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걸 잃었는데. 이야. 와, 정말 많은 걸 잃었는데 스스로도 좀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대견하다라고 느낄 만 할 것 같아요. 뭐 선수 하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족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크게 성격 자체가 조금 아직도 만족을 못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잘했던 거는 그냥 금방 잊고 이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성적에 대한 건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따라왔을 뿐. 네 그런 표현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중에 그러면 혹시나 가장 기억에 남는 메달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게 준비했고 제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를 얻게 되어서 그만큼 또 기쁨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체력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순발력 마찬가지, 체력. 그러니까 세계 원탑이겠죠. 보니까 남녀 대표팀 통틀어서 거의 체력에 관한 그냥 손에 들어갈 걸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운동하시길래 체력이 남자를 제낄 정도로. 이런 질문들이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번쯤은 좀 해명을 하고 싶다 했었는데 제가 대표팀 첫 시즌 때 이제 대표팀이 단체로 태백 선수촌에 가서 체력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크로스컨트리 해서 이제 산을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뛰는 코스가 있었어요. 한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첫 해고 막내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엄청 많이 된 상태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코치 선생님들끼리 절대로 걷지 말고 무조건 계속 뛰어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만 듣고 엄청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다 조금씩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그 3등 안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뒤로 그런 계속 3등 안에 말들이 들어간다.